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소사우루스에 대한 설명과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문제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당시 바다에는 삼엽충이 생존했다. 지금 주어진 보기에서 고생대 말이라고 했으니까 삼엽충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남대서양의 심해 퇴적물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사이에 대서양이 있는데 고생대 말에는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남대서양은 이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다를 건너 이동하여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였다. 틀렸습니다.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같은 대륙이었는데 대륙이 이동을 함으로써 떨어져서 현재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은 기억입니다. 표는 해양탐사선이 기준점을 출발하여 태평양에 위치한 어느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음양측신법 나오면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를 한 게 뭐가 나와야 되죠? 수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계속해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증가하다가 120이랑 100 정도 거리부터는 뭔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100이랑 120 쪽에 뭔가 깊은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10 정도만 해도 7500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6000m 이상이면은 해구라고 말을 하는데 더 깊숙한 곳이니까 어쨌든 간 100이랑 120 쪽에 해구가 존재하겠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20km인 지점은 100km인 지점보다 수심이 얕다. 지금 왕복 시간을 보니까 6초고 100km는 11.5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다. 맞는 말이고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160km인 지점 부근에는 열곡이 발달한 게 아니라 해구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곡이 발달하려면은 뭔가 대칭인 거 플러스 그 사이에 있는 게 왕복 시간이 더 짧아야 되죠. 왜냐면 열곡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해저에 있는 거대 산맥이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파의 왕복 시간은 더 짧아야 된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80에서 100km인 구간은 100에서 120km인 구간보다 해저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80에서 100km 구간에서 왕복 시간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은 1.9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20에서 120 왕복 시간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0.1초 정도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80에서 100km 구간이 경사가 더 급하다. 왜냐면 시간이 더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이다.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다. 지금 A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플룸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점이 위치하고 있겠죠. 화산섬 기역은 니은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지금 열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역이 니은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겠죠. 지진파가 A를 통과할 때 전파 속도가 느려진다. 우리 차가운 쪽일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증가하고 뜨거운 곳일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감소했었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차가운 플룸이기 때문에 빨라졌다라고 해야 됩니다. B는 주로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 B는 지금 뜨거운 플룸인데 외핵 나왔으면 우리 바로 틀렸다라고 해야 되죠. 멘틀 물질입니다. 플룸은 멘틀 물질이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것일 뿐 외핵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이다. 그림은 수렴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이다. 지금 보니까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은 섭입하는 지각에서 우리 함수 광물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을 멘틀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점을 낮춰줘서 마그마를 생길 수 있게 했고요. 그러한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A는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륙지각 녹아가지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유문암질
암질이고요. 이 두 마그마가 섞여서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안산암질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멘틀의 용융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기억은 지금 물이죠. 마그마 A는 마그마 B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우리 현, 안, 유 마그마 세 종류가 있는데 SiO2 함량은 안산암질을 기준으로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유문암질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은 적다. 마그마 B가 지표로 분출하여 굳어지면 현무암이 되는 게 아니라 유문암이나 안산암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었기 때문에 유문암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출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거시기 하지만 안산암까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기억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지역에서 모래가 퇴적된 후 사암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식의 퇴적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극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교결물질이 들어감으로써 공극이 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억을 볼게요. 모래가 퇴적된 후 경과된 시간이 길다. 지금 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총 부피분의 공극의 총 부피가 크다. 아니죠. 지금 공극 같은 게 줄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크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다음은 어느 노두에 대한 설명이다. A지층은 약 3.7억 년 전에 퇴적이 되었으며 윗부분은 사암층이고 아랫부분은 여감층이다. B지층은 4.1억 년에 퇴적된 사암층이다. A지층의 지층면과 B지층의 지층면은 서로 경사져 있고 지질구조 UU'가 수평면에 대해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기저여감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A가 3.7억이고 B가 4.1억입니다. 중간에 0.4억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합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A지층의 지층면과 B지층의 지층면이 서로 경사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경사 부정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A지층 아래에 우리 여감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저여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합이라고 확실하게 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A와 B 모두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4654256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까지 고생대입니다. 둘 다 여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맞다. 그 다음에 기억은 UU'가 경사부정한 면이라는 증거이다. 우리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부정한 면이 있을 때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경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경사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구조 UU'가 지금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위의 지층과 아래 지층이 경사가 져 있지 않아요. 수평면에 대해서는 경사가 져 있지만 부정한 면에 대해서는 경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서로 경사져 있어야 된다. 상하 지층이. 그게 아니면은 경사부정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정압이 나타난다. 우리 난정압은 부정한 면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는 부정압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강암이 뚫고 들어온 우리 지층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정압이다라고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역의 지층들이 퇴적되는 동안 주변에서 최소한 3번의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응회암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응회암 나오면은 화산 분출 연결해 줘야 되는데 3개의 지층이 있으니까 최소한 3번의 화산 분출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고생대에 생존하였다. 그 다음에 A와 B 모두 고생대에 생존하였다. 화석 A와 화석 B가 5.1억, 5.2억입니다. 46, 5, 4, 2, 5, 6 지금 여기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고생대에 생존했다. 맞다라고 해야 되죠.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 모두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 X의 함량은 처음에 25%이며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25% 나오면은 반감기 2회 지났으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절대 연령은 2억이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되고요. 지금 가와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기출에도 종종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관입을 한 건지 아니면 침식을 당한 건지 구별을 해라라는 건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변성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침식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 같은 경우는 관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침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 우리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사암이 생성이 되고 화강암이 뚫고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은 사암보다 나중에 생성이 되었고 나에서 사암의 퇴적 시기는 2억 년 전보다 오래되었다. 화강암이 침식되고 사암이 퇴적됐기 때문에 화강암 다음에 사암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강암이 2억이니까 사암은 2억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요. 가와 나 모두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2억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이다.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질시대 동안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5대 페트백,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시기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지금 보니까 기억은 오르도비스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생대 말 페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할 수 있고, 니은 시기의 직후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우리 최초의 척추동물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전기에 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생물과의 평균 멸종 비율은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크다. 지금 신생대 멸종 비율을 보니까 신생대 같은 경우는 1%에서 3% 사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생대 멸종 비율은 일단 10% 이상인 부분도 존재하고요. 대멸종이 아니더라도 3%에서 6% 정도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멸종 비율은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은 디귿이다. 그린 가와 나는 어느 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나타났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 나오면은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 생각해 줘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 여름이고요. 가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는 겨울철 일기도이다. 맞고요. 가에서 우리나라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우리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북서계절풍 불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나에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장마전선 위치하고 있죠. 그림을 다시 지우고 가면은 우리나라가 있을 때 남부지방 장마전선의 북쪽에 이렇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표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풍향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3월 23일에는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지금 3월 23일을 보니까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온대저기압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풍향을 체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온대저기압 중심 북쪽에 이렇게 관측소가 있냐 남쪽에 있냐에 따라서 풍향 바뀌는 게 살짝 달랐습니다. 만약에 북쪽에 관측자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북풍 계열밖에 바람이 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쪽에 관측소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남풍 계열에서 우리 북풍 계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세 가지 종류가 보이죠. 그 말은 지금 아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관측소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다시 기억을 보면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상황이죠. 그 말은 온난전선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월 24일 낮은 3월 23일 낮보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지금 표만 봐도 온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니은 맞다. 3월 23일과 3월 24일에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남동풍에서 남서풍, 그 다음에 북서풍,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우리나라 관측소 A에서 T1, T2의 시각에 관측한 풍향 풍속과 관측소에 비해서
T1, T2 시각 중 어느 한 시각에 관측한 풍향 풍속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관측소 A에서 T1 시각에 관측한 풍향 풍속은 기역이다. T1, T2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측소 A에서 관측한 바람의 변화는 기역에서 디귿이다. 먼저 T1 기간에 관측소 A에서 관측한 풍향이 기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T2 기간에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 니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고요. 관측소 A와 B 모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니죠. B 같은 경우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해당하고 A는 왼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더 받는다. 지금 T1, T2 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상황인데 서쪽보다 동쪽으로 더 갔기 때문에 우리 편서풍의 영향 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그림 가와나는 현재와 13,000년 후 지구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 및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A가 B보다 낮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축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는 똑같고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이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의 최대 고도는 계절 생각해 주시면은 겨울인 A보다 여름인 A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낮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적다. 현재 근일점에서 우리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원일점일 때 여름입니다. 그런데 13,000년 후가 지나면은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고요.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근일점에서는 여름이기 때문에 더 더워지는 여름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원래 근일점이지만 원일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추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연교차는 13,000년 후가 지나면은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나에서 지구가 C에 위치할 때 남반구는 가을철이다. B 같은 경우 지금 계절이 여름이고요. 이쪽에 있을 때는 겨울입니다. 우리 공전 방향이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되고 있으니까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여기는 봄철이겠죠. 그런데 지금 남반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B에서 우리 남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남반구는 여름이겠죠. 그러면은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은 열수지 관련 문제입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대규모의 화산재가 분출되면은 A 플러스 B의 총량은 증가한다. A와 B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양입니다. 우리 화산재가 분출되면은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총량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부터 볼게요.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은 D는 증가한다. 대기와 구름에서 흡수하는 것은 우리 적외선입니다. 우리 적외선은 온실기체가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D는 증가한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겠죠. 그 다음에 C는 2보다 큰 값이다. 지금 C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에서 45를 빼고요. 그 다음에 A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빼야 됩니다.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은 C라는 것은 100에서 45를 빼고 A도 빼고 B를 빼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A와 B를 더한 값은 우리 70이랑 합쳤을 때 또 100이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의 값이 우리가 3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100 빼기 45 빼기 30을 해주시면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C는 25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표 흡수인데 지표가 방출한 값이 13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흡수된 것을 합친 것과 같아야 되죠. 45와 2가 지표에 흡수된 거기 때문에
우리 E의 값은 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가 이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별 가의 분광형, 니은은 별 나의 분광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의 스펙트럼에서는 헬륨이온의 흡수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직선을 그어주시면은 헬륨의 흡수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흰색별이다.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칼슘 흡수선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태양과 비슷한 온도의 별이죠. 그러면은 G에서 K 정도 우리 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니은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흰색 별은 주로 A형 별에서 나타나고요. 우리 만 K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흰색 별은 색지수가 0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별 중에 하나였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형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G에서 K형 별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표는 별 가와 나의 분광형, 광도,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우리 람다 맥스 값은 온도와 반비례했었죠. 지금 온도를 보니까 분광형을 봐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A형이고 나는 G형입니다. 그러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람다 맥스의 값은 가가 나보다 짧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 지금 광도를 보시면은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10배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해서 멀리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크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작다. 우리 반지름 나오면은 L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 4제곱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를 하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가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더 작죠.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작은 이유는 별의 반지름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그림 가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나는 행성이 기억 니은 디귿에 위치할 때 관측된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죠. 기억 같은 경우는 행성이 이렇게 관측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은 멀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기억 위치에서 별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이 적색 편이를 하는 게 아니고 별이 적색 편이를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행성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때 별은 청색 편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 관측된 별빛의 스펙트럼은 A이다. 지금 A 같은 경우는 적색 쪽으로 갔으니까 적색 편이고요. B는 정상 상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청색 편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A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 맞습니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도 커진다. 우리 파장 변화랑 관련 있는 것은 오직 속도뿐입니다. 거리와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림 가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다윈과 타히티에서 측정한 기압 편차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 시기일 때 워커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나는 엘니뇨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나오면은 동태평양 서태평양 비교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압을 묻고 있으니까 기압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 그리고 엘니뇨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서태평양으로 대표하는 다윈 지역 그 다음에 동태평양으로 대표되는 타히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는 우리 저기압 형성이 됐고요. 동태평양은 용승현상,
고기압 나와주셔야 됩니다. 엘니뇨면은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편차라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이기 때문에 다윈 지역에서 이러한 기압 편차를 계산해 주시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될 거고, 타히티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A는 타히티에서의 기압 편차이다. 문제에서 지금 나는 기역식일 때 워커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타히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기역식에서 마이너스 값은 B고요, A는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다윈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타히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역풍의 세기는 나 시기가 평상시보다 약하다. 맞습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니은 시기에 강했을 것이다. 니은 시기는 다윈의 기압이 낮아지고 타히티에서의 기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니냐 시기에 워커 순환은 더욱더 강해지겠죠. 이유는 무역풍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표는 ABC 새 우주 모형에서 우주의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현재 밀도 비율을, 그림은 적색 편의와 거리 지수의 관계로 일회용 초신성의 관측 결과와 새 우주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값들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1이 나오고요. B는 0.25, C 같은 경우는 1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A와 C는 평탄 우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열린 우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다. A 같은 경우는 물질과 암흑 에너지 모두 고려하고 있죠. 임계 밀도분의 현재 밀도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라는 거고요. 우주의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B다. 맞죠? 지금 0.25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작습니다. C는 평탄 우주 모형이다. 맞죠? 지금 두 값을 더한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고 평탄 우주 모형이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이다. 그림은 지구의 가해 함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구한 과거 1억 년 동안 진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가해 고지자기 복각은 계속 증가하였다. 7천만 년 전부터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몇 도를 이루는가, 그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극에서는 플러스 90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도에서는 값이 뭐였죠? 그렇죠. 0도. 남반구 극에서는 마이너스 90도였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극이랑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극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기력선은 우리 수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복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극이랑 가깝다. 반면에 복각이 작다라는 것은 극이랑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고지자기로 측정한 진북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데 거리가 더 멀어졌죠. 다시 말해서 복각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1억 년 전부터 7천만 년 사이에 지계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1억 년 전부터 7천만 년 사이에 겉보기 진북의 위치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계는 반대로 이동을 해야겠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1억 년 동안 지계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BC와 CD의 구간 길이를 보시면은 BC 구간의 이동 거리가 CD 구간보다 크기 때문에 지계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그래서 이렇게 20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1등급으로 청색 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